보통 철인왕후는 짝수회차가 재밌어서 일요일이 항상 아쉬운 드라마였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홀수회차, 그러니까 토요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정도면 솔직히 한 주 기다릴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TVN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만 만들어주세요. 오늘 리뷰는 갈 길이 머니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죠. 드라마가 시작하고 14화의 명장면 중 하나였던 소봉이와 철종이의 비밀 수신호, 이에 이어지는 쫑이의 개슴츠레한 눈빛, 센스있게 이를 캐치한 소봉이의 과장된 연기까지 드라마의 시작부터 빅재미를 주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걸 성공하다니 참 대단하고 기묘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쫑이의 계획을 어린이 삼국지로 연관시켜 이해하는 소봉이도 정말 귀여웠고, 이런 소봉이를 보며 흡족해하는 쫑이까지 두 사람 사이의 평화로운 장면, 뭔가 되게 기분 좋지 않았나요? 그래도 마냥 평화롭지만은 않았던 게 나인 하나를 살리는데 너무 큰 힘을 들였다며 영평군이 쫑이에게 한 소리를 했죠. 드라마의 초반부터 안동기문에 대한 복수의 방법론을 두고 쫑이와 대립했던 영평군, 그는 화진이가 조대비에게 장부를 넘기는 것을 봤음에도 모른 척했습니다. 고의 간직한 화진이가 그려준 그림을 꺼내보며 영평군은 그녀를 생각했고 그녀 앞에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라고 외쳤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며 우물 속 시체는 5월이어야 한다며 중전에 대한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질투의 화진이, 과연 영평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5화까지만 본다면 대의보다는 여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이번 회차에서 장부의 진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걸로 봐서 확실히 의외의 복병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펜트하우스의 여운이 남아서 그런가 윤 실장도 등장하고 요새 모든 걸 막장으로 생각하는데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영평군이 배신을 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지만 병인이가 장부의 진실을 대왕 대비에게 전하는 걸로 봐서 결국 모든 게 밝혀지고 스스로를 책망하여 죄책감에 빠지는 인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소봉이의 피해 복수가 여러모로 흥미로웠던 회차가 이번 15화이기도 했습니다. 예고편에 나왔던 것처럼 소봉이는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에게 방패가 아닌 창을 내밀기로 했죠.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다 를 외치며 드디어 자기 정체성을 되찾은 소봉이의 첫 번째 복수 대상은 당연히 순원언이었습니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 얼음은 씹어 먹어야 제맛이다 하며 사이다를 날리던 소봉이는 왕실의 큰어른 앞에서 약간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상황 자체가 유쾌하고 신혜선의 능글맞은 연기와 순언니의 반응이 재밌어서 좋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현대의 영혼이 깃든 몸이라고 하나 소영이의 기억도 돌아왔는데 시어머니인 조대비 앞에서, 그것도 선왕의 어진 앞에서 향을 집어 던지다니 이건 정말 아니죠. 이 장면을 그저 코미디로 봐라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을 같이 비교해보면 문제가 확실히 드러나죠. 다음 장면에서 나온 화진이에게 했던 소봉이의 복수는 굉장히 세련되었습니다. 나는 너랑 달라. 너처럼 물에 빠지던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구해주는 사람이지. 봐,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괴물이 되지 말고 진실된 삶을 살아 하며 세련된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세 라운드 중 가장 사이다이기도 했고 이전 모습과 너무 다르죠. 이렇게 선을 안 넘고 고고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조대비 장면에서는 그렇게 막장으로 갔을까요? 순원왕후에 대한 복수까지는 그래도 그간 쌓아온 두 사람 사이의 코미디 관계도 있고 개그 코드도 좋았으니 웃어줄만 했는데 조대비에 대한 부분은 너무 복수라는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어 다소 불편하게 다가왔던 게 사실입니다. 드라마의 초반 성인 드립과 관련하여 이미 한번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인데 또다시 시청자에게 쓴웃음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반복하는 건 드라마 입장에서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드라마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궁의 사람들에게 피해 복수를 끝낸 김소봉, 그녀는 이제 쫑이와 동맹을 맺습니다. 둘이 러브샷을 하며 둘의 관계가 노타치에서 타치로 바뀌는 순간의 악수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지금지 이후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봉이에 이어 쫑이와 주변 인물들 간의 스토리도 정말 좋았던 회차가 이번 15화였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는 소봉이의 충고에 그간 억눌렸던 임금으로서의 모습을 발산하고 조정에서 신하들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신나하던 쫑이의 표정 혹시 보셨나요? 세도 정치의 핵심 김자근의 탄핵을 이뤄내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 이정청이라는 기구의 설치를 명령하던 쫑이, 그가 짓던 흐뭇한 표정을 보며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삼정 이정청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삼정 이정청은 철종이 죽기 1년 전인 1862년 철종 13년 5월에 세워진 임시관청입니다. 땅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전정, 군역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군정, 춘군기에 농민들에게 빌려준 곡식을 추수기에 돌려받을 때 이자를 붙여받던 세금인 환정, 이 세 가지 세금을 삼정이라고 하며 조선 후기로 가며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세금 제도의 문란인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노력이 바로 삼정이정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각박하게도 기구를 세운 달인 5월에서 6월 한재가 닥쳤고 7월에는 수재가 닥치며 결국 삼정이정청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남게 됩니다. 쫑이의 세금 개혁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역사 속 쫑이의 민중을 생각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드라마 내의 홍별감이 쫑이의 명령에 의해 아내거사로 파견되는 내용이 있던데 암행어사와의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둘 다 왕명에 의해 지방에 파견되어 세태를 조사하는 임시직이라는 점은 같지만 암행어사는 비밀리에 아내거사는 공개적으로 파견되었다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삼정이정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직후 우리의 병인이가 또다시 쫑이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유부녀인 소영이를 위해 뭐든지 하는 남자 김병인, 그는 조문과 김문을 아울러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결국 병권을 장악하는 실세, 병조판서직에 올라 쫑이를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인 느낌에는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자근만큼의 카리스마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간의 김병인은 그저 가질 수 없는 여자에 대한 그릇된 욕망, 쫑이에 대한 질투심이라는 철저한 개인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캐릭터가 형성되었기에, 게다가 그동안 심리 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연이기에 시청자들이 그의 행동에 쉽게 공감하기 어려워 카리스마가 느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즉 악역인데 악역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애 같다고 할까요? 스타트업으로 치면 도산이 정도 되겠습니다. 여튼 쫑이 앞을 가로막긴 할 것 같은데 화진이도 그렇고 병인이도 그렇고 둘 다 캐릭터의 개성이 부족해 그다지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드라마의 한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김자근이 최종 보스로 등장해야 드라마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실제 16화 예고편을 보니 우리의 작가님은 봉환이의 적으로 김자근을 설정한 듯합니다. 완벽하게 쫑이의 편에 선 그녀는 봉환이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남자들이라면 다 아는 유격체조의 꽃 PT 8번을 조선시대에 선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쫑이의 비밀군사 훈련에 소봉이가 더해져 전력이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안다는 소봉이의 말이 이 뜻일 것 같아요. 내가 군 시절의 경험으로 쫑이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21세기 현대식 훈련법을 조선에 전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연장선상에서 김병인을 군권의 실세, 병조판서직에 앉힌 이유가 이것이겠죠. 결국 좌근 병인부자는 소봉이에 의해 강력해진 쫑이의 군대와 군사적인 대립을 할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만약 김자근이 아니라 화진이와 병인이를 최종 보스로 내세울 생각이라면 남은 회차에 두 캐릭터의 명확한 개성을 위해 서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캐릭터를 형성하기엔 시간이 많이 모자라죠. 이에 제가 내린 결론은 김자근이 최종 보스이기에 일부러 두 캐릭터들을 좀 애매하게 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회차를 지켜봅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전투 기술을 선사하여 쫑이네 파티에 들어간 소봉이 때문에 결국 4인 체제가 완성되면 영평군이 중전에 대해 겪을 심리적 고민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영평군의 트롤여부는 결국 우리 소봉이에게 달린 것이라 할 수 있죠. 소봉이의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도 중량 150kg 친다는 소봉이니 영평군을 잘 제어하는 소봉이의 모습도 기대해봅시다. 그나저나 화진이가 조대비의 진짜 모습에 대해 알게 되며 두 사람 사이에 대립이 생길 것이라는 부분도 흥미로웠지만 쫑이가 화진이에게 기시감을 느끼던 모습 너무 살떨리지 않았나요? 우물 사건에 대해 죽음의 공포라고 이야기하던 조화진, 사실 쫑이는 우물 속에서 진짜 소영이에게 삶에 대한 위로를 받았죠. 역시 사람이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화진이가 스스로 자폭하는 장면은 정말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손꼽아 기다렸던 그 명장면, 영화 봄날은 간다의 명대사죠. 라면 하지마 이 개! Don't even worry about it. 여기 정말 목소리부터 숨소리, 표정, 행동, 대사, 쫑이의 반응까지 모든 게 너무 치명적인 킬포 아닙니까? 드라마가 끝나고 이 장면만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결국 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삼양라면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걸 밝힌 소봉이의 한방. 그래 나야. 소봉이가 스스로 우물의 과거에 대해 밝혔는데요. 과연 이제 화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떡밥을 발견하지 못해 16화까지 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15화 정말 이야기할 부분이 많았던 회차였는데요. 최상궁의 선물을 자랑하는 대령숙수, 장부로 하나 된 소영이와 김문근의 찌찌뽕 코미디, 코난의 빙의한 소봉이, 한시몽을 거세하여 피해 복수를 마무리한 소봉이, 오랜만에 듣는 OST 봉하나, 눈치 없는 순원왕후의 궁녀, 환희, 홍현희, 홍별감, 히읗 트리오의 삼각관계, 이것은 9끝.
하며 자그마치 19세기에 타짜 패러디를 하는 소봉즈 클라스까지 진짜 코미디, 반전, 배신, 막장, 감동, 도박까지 모든 게 알찼던 15화였다고 생각합니다. 15화를 이렇게 만들면 16화는 어쩌려고 이러시는지, 얼마나 재밌는지 오늘 저녁 채팅방에서 같이 이야기해봅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북구가 쓰러진 장면에 대한 뇌피셜을 생각하다가 그것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각을 멈췄는데 선공개 영상이나 16화 미리 보기를 보고 떠오르는 게 있으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러브샷 이후 소영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세상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 대사가 작가님의 스포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일까요? 미래를 나는 소영이의 노력은 결국 정해진 역사의 물줄기 앞에서 무너지게 될까요? 이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운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